당신이 신뢰하는 역사는 전부 허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베이징 대학교 교수가 목숨을 걸고 폭로한 70년간의 극비 정보가 동아시아 전체를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200조 원의 경제적 가치와 2천만 민족의 정체성이 걸린 동북공정의 진실이 무너지는 바로 이 순간, 중국이 창바이 산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그곳의 진정한 주권자가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어째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사실을 봉인하였을까요? 그리고 왜 2천만 명에 달하는 만주족에게 위조된 역사를 주입했을까요? 한학자의 비범한 용기가 14억 인구의 거대한 대국을 분열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제 그 충격적인 사건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청나라 역사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서구진 교수입니다. 그 운명적인 아침, 저는 중국 외교부 청사 12층에 위치한 회의실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최고위급 전략 회의였습니다. 외교부 차관은 저에게 석 교수님, 백두산과 간도 지역의 중국 영유권을 입증할 역사적 자료 정리는 현재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상세 보고서를 펼쳐 보이며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바꿀 중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차관님, 실은 자료 조사 과정에서 매우 이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1112년 백두산 정계비 딩제베이 설치 이후 청나라의 공식 문서들이 통째로 소실된 상태입니다. 소실되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자금성 문서고를 철저하게 조사했으나 유독 해당 시기의 문서들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듯합니다. 회의실 내부가 동요로 술렁였으며 차관의 안색은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차관은 엄중한 목소리로 석 교수, 그 문서들을 반드시 찾아내시오. 동북공정의 성패가 바로 이 자료들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회의가 종료된 즉시 저는 자금성으로 향했습니다. 문서구 관리인에게 특별한 출입 허가를 받아 일반 연구자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금지구역까지 진입했습니다. 먼지가 두텁게 쌓인 지하 3층, 가장 은밀하고 깊숙한 곳에서 저는 기이한 벽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벽장에는 연구봉인, 개봉금지라는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지적 호기심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해제하고 상자를 열었을 때 저는 충격으로 인해 잠시 호흡이 멎을 뻔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1712년에 작성된 청나라 강희제 캉시디의 친필 조서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백두산은 조선 3조 산주의 발상지이니 마땅히 조선의 영적인 성산이다. 짐이 특별히 윤허하니 조선은 백두산에서 제사를 봉행하도록 하라. 더 나아가 조서에는 또한 두만강 북쪽에 위치한 간도 지역은 이미 수백 년간 조선 백성들이 개간하고 거주해 온 곳이니 조선의 영토로 인정함이 지당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재차 정독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강희제의 옥새가 명확하게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그야말로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는 1885년 청나라 이용장 리홍장이 올린 기밀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간도 지역 조선인들을 회유하고자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한성의 세금을 납부하고 조선 국왕의 명령만을 추종합니다. 실질적으로 간도는 조선의 영토입니다. 다만 러시아 제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이 모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청국에 유리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서를 확인했을 때 저는 완전히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는 1909년 간도협약 직전에 선통제 익수엔 통디의 아버지인 섭정제펑 사이풍이 작성한 일기였습니다. 일기에는 일본인들이 만주철도 부설권을 대가로 간도 영유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간도는 우리의 영토가 아니다. 조선의 땅을 일본에 매각하는 행위이니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달리 도리가 없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악스러웠습니다. 저는 주변을 신속하게 살피면서 급히 문서들을 사진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기밀 문서를 디지털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때 네 번째 상자에서 지도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철초 50년경 청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한 대청제국전도였는데 지도에는 백두산 일대와 간도 전체가 명확하게 조선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도 하단에 주석이 부기되어 있었습니다. 주석의 내용은 이 지역은 조선의 영토이나 청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해 국경을 모호하게 표기함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890년대의 문서였습니다. 이는 청나라 관리가 간도 지역 조선인들에게 발송한 공식 공문이었는데 너희는 조선의 백성이므로 조선의 법률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청국은 이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청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백두산과 간도 지역을 조선의 합법적인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정치적, 외교적 고려 때문에 이를 은닉했을 뿐입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만 있다면 간도는 국제법상 완벽하게 한국의 영토로 귀속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장 핵심적인 문서 몇 점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원본을 반출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수반했지만 이런 결정적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급히 문서들을 가방에 넣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로 출구로 향했습니다. 석 교수님, 이 시간에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문서고 경비 주임이었습니다. 저는 극도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동북공정 관련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자료들을 발견했군요. 그러십니까? 찾으신 자료에 대한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문서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청나라 황제들의 친필, 공식 옥사에 국가공인 지도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상호 보완적이었습니다. 이 자료들만 있다면 한국은 간도 영유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고뇌 끝에 저는 확고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진실을 반드시 전 세계에 공표해야 한다고. 비록 제가 중국 국적자이지만 역사적 진실의 무게 앞에서는 국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벽 3시, 저는 한국의 한 저명한 역사학자에게 암호화된 전자우편을 발송했습니다. 백두산과 간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청나라의 최고 기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원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그날 밤, 저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으로 돌아가 당국의 의심을 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메일을 발송한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대학교로 출근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많은 증거를 찾아내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타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저는 공식적인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시 자금성 문서고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경비가 가장 소홀해지는 새벽 5시를 택했습니다. 지난번 발견했던 비밀 공간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벽장 뒤편을 더욱 상세히 조사하자
또 다른 비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가자 작은 방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벽면 가득히 청나라 황실 인장이 찍힌 상자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상자에는 만주팔기 기밀이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개봉하자 충격적인 내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1636년 청태종 홍타이지가 내린 비밀 조서였습니다. 우리 만주족은 본디 고구려의 후예들이다. 우리 선조들은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이 지역에 잔류하여 여진족으로 변모했다. 이제 우리가 중원을 장악하려 하니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해야 한다. 만약 한족들이 우리가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이 조선과 연합할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만주족이 정말 고구려의 후예였다니. 저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히 백두산은 우리 만주족과 조선이 공동으로 숭배하는 신성한 성산이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이 고구려의 정통적인 계승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다만 그들의 반계, 방시일 뿐이다. 두 번째 문서는 현민 61년 청나라 순치의 제 슌쯔디의 유언이었습니다. 짐이 사망하거든 이 비밀을 영원히 매장하라. 우리가 여진족이 아닌 고구려의 후예라는 사실을, 특히 태조 누르하치가 고구려 최고 권력자였던 영해소문 웬가의 수원의 직계후손이라는 족보는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 영해소문의 후손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나라를 건립한 누르하치가 고구려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던 인물의 후손이었다니. 세 번째 문서에서 저는 더욱 상세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누르하치 집안의 비밀 족보였습니다. 우리 애신강라 가문의 본래 성씨는 고가오 씨였다. 고구려 멸망 당시 선조 고연수 장군이 이곳에 잔류하여 여진 부족들을 이끌었다. 대대로 이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며 제사를 지내 고구려를 기억해왔다. 지금도 우리는 매년 백두산에서 선조에게 제사를 올린다. 네 번째 상자는 놀라운 지도가 들어있었습니다. 125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주팔기 영역도였는데 그 지도에는 충격적인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백두산 일대와 간도 지역은 조선의 영토이지만 우리 동족의 땅이므로 침범하지 말라. 훗날 조선과 통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것이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합병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같은 고구려의 후예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문서는 1712년 백두산 정계비 설치 당시 강희제가 내린 비밀 지령이었습니다. 백두산의 정계비를 수도해 조선의 영유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라. 우리가 비록 중원의 황제가 되었으나 백두산은 조선 왕조의 성산이다. 다만 이를 공개할 경우 한족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니 극비로 하라. 이어서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간도 지역 조선인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회유하려 했으나 불가능하다. 그들은 대대로 그곳에 살아왔으며 조선 왕에게 충성을 바친다. 실질적으로 간도는 조선의 영토다. 단지 우리가 군사력을 동원하여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여섯 번째 문서는 1882년 이모군란 발생 당시 서태후 ksi타이호가 내린 밀서였습니다.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되 영토를 탐하려 들지 마라. 백두산과 간도는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같은 혈통임을 망각하지 마라. 일곱 번째이자 가장 경악스러운 문서는 1908년 선통제가 즉위한 직후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이 간도 지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간도는 조선의 땅이다.
우리에게는 그 땅을 매각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적 위협을 거부할 힘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거래를 수용해야 한다. 후세에 용서를 구한다. 마지막 문서는 1911년 청나라 멸망 직전에 선통제 푸이푸에이가 작성한 퇴위조서의 초안이었습니다. 이는 공개된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만주족은 이제 중원에서 물러난다. 훗날 진실이 만천에 밝혀지게 되면 우리가 고구려의 후예임을 인정하고 백두산과 간도를 조선에 반드시 반환하라. 저는 모든 문서를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원본 자료의 확보 또한 필수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문건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문서고 내부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가 침입 사실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저는 급히 비밀 통로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경비원들과 마주쳤습니다. 석 교수님, 이 시간에 왜 여기에 계십니까? 아, 어제 미처 찾지 못했던 자료가 있어서요. 동북공정 회의에 기묘하게 필요한 자료입니다. 다행히 그들은 제가 고위급 연구원임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곧 모든 것이 탄로 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서들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백두산과 간도에 대한 완벽하고 법적인 영유권을 획득하게 된다. 청나라가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 2천만 만주족 전체가 고구려의 후손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명확한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만 한다고.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전자우편을 발송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여러 언론사와 저명한 학자들에게 동시에 기밀 문서를 전송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운명을 결정지을 연쇄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을 발송한 다음 날 새벽 4시, 저에게 급박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베이징대 동료 교수인 정화였습니다. 석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국가안전부가 교수님을 추적하고 있어요. 지금 즉시 피신하세요.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발견했던 문서들의 존재가 결국 발각된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본 문서들과 USB 저장 장치를 배낭에 넣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그때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과학원의 유전자 연구 권위자인 천 박사였습니다. 석 교수님, 제가 교수님께서 찾으시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저는 황급히 그가 지정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베이징 외곽에 위치한 한 차집이었습니다. 석 교수님, 이 자료부터 먼저 보십시오. 천 박사가 저에게 건넨 것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의 연구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만주족 전체 유전자 분석 프로젝트 극비 보고서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난 3년간 중국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한 프로젝트입니다. 2천만 만주족의 DNA를 전수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만주족의 87%가 한반도 북부, 특히 평안도 및 함경도 지역 주민들과 유전적으로 극히 유사함을 보였습니다. 더욱 정확하게는 고구려 고분에서 발견된 유골들의 DNA와 매우 높은 일치율을 나타냈습니다. 87%나 된다고요? 네, 대다수의 만주족이 고구려와 깊은 혈연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누르아치 가문인 애신강라 황족들입니다.
천 박사가 다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애신강라 가문의 DNA를 분석한 결과 고구려 왕족 및 최고위 귀족들의 유전자와 90% 이상 일치했습니다. 특히 영해소문 가문의 특징적인 유전자 마커가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홍타이지의 비밀 조서가 사실이었다는 거군요. 무슨 조서 말씀이십니까? 저는 어제 발견했던 문서 사진을 천 박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천 박사의 눈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과학이 역사를 입증한 셈이군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천 박사가 또 다른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저희는 현재의 간도, 즉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거주하는 조선족과 만주족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유전적으로 이들을 거의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매우 가까운 친족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네, 만주족과 조선족은 본래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단지 역사의 격렬한 소용돌이 속에서 일시적으로 분리되었을 뿐입니다. 그때 천 박사는 가장 놀라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최고 기밀 문서였습니다. 이것은 최근 시진핑 주석이 내린 특별 지시 사항입니다. 만주족 유전자 연구 결과를 영구히 봉인하라.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중국은 국가 분열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만주족들이 한국과 연대할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군요. 그래서 동북공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군요. 고구려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면 만주족이 고구려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결국 중국 국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 박사는 저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에 모든 연구 데이터가 담겨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중국을 떠날 생각입니다. 과학자로서 진실을 은폐하는 명령은 도저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차집 밖에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안 요원들이 도착한 듯 했습니다. 석 교수님, 뒷문으로 탈출하십시오. 제가 시간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기차표를 구매했습니다. 목적지는 북한 국경 도시인 단둥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천 박사가 건네준 자료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백두산 일대 주민 DNA 분석 결과였습니다. 중국 국경 쪽 주민의 79%가 한민족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장백산이라 불리는 지역 주민의 대다수가 숨겨진 조선족 혈통이다. 또 다른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문화대혁명 당시에 강제 이주된 만주족 100만 명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대부분이 원래 조선족이었으나 만주족으로 호적이 강제 변경되었음. 실제 간도 지역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민족 혈통임.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진짜 한민족 혈통 추정치는 2천만 명의 만주족 중 상당수, 그리고 숨겨진 조선족 500만 명, 심지어 한족으로 위장한 조선계 300만 명 등을 포함하여 중국 내 한민족 혈통 인구가 매우 방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사실이라면 중국 내 한민족 혈통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남한 인구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역사적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청나라 멸망 직후인 1912년 일본이 작성한 만주 민족조사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만주족은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예라고 굳게 믿고 있다. 실제로 그들의 조상 제사 의식, 언어의 기층 구조, 문화적 특징이 고구려의 그것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특히 백두산을 신성시하는 관념은 조선인들과 완전히 동일하다.
기차가 선양 셴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한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감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단둥까지 이동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저에게는 전국적인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고 기차역마다 검문이 살벌하게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조선족 택시 운전사를 찾아냈습니다. 단둥까지 가야 하는데 안전하고 우회적인 경로로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운전사는 제 눈을 응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이시죠? 뉴스에서 봤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저희 조선족들은 모두 교수님 편입니다. 그렇게 저는 조선족들의 긴밀한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단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협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단둥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조선족 택시 운전사 이승현 씨는 주요 간선도로를 철저히 회피하고 오로지 시골길로만 운전했습니다. 교수님, 공안이 모든 검문소에 교수님 사진을 배포했답니다. 국가 기밀 유출 혐의라고 하던데요. 이 선생님, 위험을 감수하고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백두산의 후예다. 언젠가 이 민족의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라고요. 이 씨는 운전을 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만주족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부 조선족입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 만주족 행세를 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마을만 수십 개에 달합니다. 아마 선양에서 단둥까지 수백만 명은 될 겁니다. 선양 외곽에서 차를 바꿔 탔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족 화물차 운전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 교수님, 화물칸에 숨어 계세요. 대규모 검문소를 통과해야 합니다. 화물칸은 신선한 배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배추 사이에 몸을 숨긴 채 저는 가지고 있던 문서들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베이징 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석 교수, 아직 기회가 있네. 문서를 반납하고 학교로 복귀하게. 자네의 안전은 내가 보장하겠네. 총장님, 저는 진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진실, 자네가 발견한 것이 진실인가? 그건 국가를 분열시킬 위험천만한 문서일 뿐이야. 하지만 이는 청나라 황제들이 직접 서명하고 인정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백두산과 간도는 명백히 조선 땅이며 우리 만주족은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총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석 교수, 나도 알고 있다네. 하지만 그 사실이 만천에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나? 2천만 만주족이 동요할 것이고 조선족과 연합하면 중국은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질 거야. 그렇다면 저희는 영원히 거짓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때로는 거짓이 국가적 평화를 유지하는 법이라네. 아닙니다. 오직 진실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바로 검문소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고 공안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물은 무엇입니까? 배추입니다. 단둥시장에 납품하는 물량입니다. 열어보시오. 극도로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안이 배추 몇 포기를 들춰보더니 별다른 의심 없이 그냥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한 후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단둥까지 5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분을 더 태워야 합니다. 봉계시 외곽에서 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청나라 황족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석 교수님,
저는 애신강라 시족회 회장인 신노인입니다. 황족 후손께서 어째서 저를 돕는 것입니까? 신노인은 오래된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안에서 300년간 은밀히 전승되어 온 문서입니다. 선통제 부위의 친필 기록이죠. 문서를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애신강라 가문의 진정한 성씨는 고가오 씨이다. 우리는 고구려 영해소문 장군의 후예들이다.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형제국인 조선과 화해해야 한다. 이런 문서가 존재했다니요. 황족 후손들 중 상당수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한민족과 같은 뿌리라는 것을. 그래서 교수님을 돕고자 자청했습니다. 신노인은 이어서 또 다른 충격적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지금 베이징에서는 만주족 젊은이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유출하신 정보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벌써 그렇게 퍼졌습니까? 네. 우리는 고구려인이다 라는 해시태그가 시간당 100만 건씩 게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차단을 시도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신노인이 휴대전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웨이보와 틱톡에 수많은 만주족 청년들이 영상을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구려의 후손이라니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백두산은 우리 만주족과 한민족의 공동 성산입니다. 간도를 한국에 반환해야 합니다. 댓글들의 반응은 더욱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니다. 우리 할머니도 늘 우리가 조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도 DNA 검사를 해봤는데 한국인과 거의 90% 일치했다. 동북공정은 거대한 거짓말이었다. 그들이 우리를 속였다.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이미 통제 불가능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단둥에 가까워질수록 검문은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마지막 검문소에서 차량이 정지했습니다. 전원 신분증 검사.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공안 요원이 화물칸 문을 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공안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서구진 교수. 그 순간 이승현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분은 우리 민족의 영웅입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분을 체포하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공안 요원 중 한 명이 자신의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만주족입니다. 방금 베이징에서 온 속보를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구려의 후손이라더군요. 젊은 공안은 망설이는 듯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십시오. 빨리 탈출하십시오. 저희는 교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저에게 격려까지 했습니다. 단둥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압록강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강 건너편 북한 신의주 지역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승현 씨가 작은 배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혼자서 가셔야 합니다. 강을 건너면 한국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깊이 인사했습니다.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반드시 진실을 온 세상에 공표하겠습니다. 배에 오르기 직전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는 오직 진실을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하 25도의 날카로운 칼바람이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압록강은 부분적으로 얼어붙어 있었지만 중간중간 물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작은 고무보트에 몸을 싣고 노를 저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구나. 약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강물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경 수비대였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강물 위로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 멈춰라 이윽고 총성이 들렸습니다. 물속으로 총알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고무보트는 너무나 느렸습니다. 그때 강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고 순찰정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 순간 북한 쪽에서도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순찰정은 즉시 정지하라. 여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해이다. 믿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북한 경비정이 저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었습니다. 중국 순찰정이 잠시 멈칫하는 틈을 타 저는 북한 쪽으로 더욱 가까이 노를 저었습니다. 물살은 거셌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나아갔습니다. 손이 완전히 얼어붙는 고통 속에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북한 영해에 진입했을 때 북한 군인들이 저를 보트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당신이 서구진 교수요.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 군인은 유창한 중국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남조선 정보부에서 연락이 왔소. 당신을 안전하게 인도하라고 지시받았소. 저는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통하여 저를 구출하려 했던 것입니다. 북한 군인들은 저를 따뜻한 막사로 인도했습니다. 뜨거운 차를 마시며 몸을 녹이고 있는데 장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1시간 후면 특별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이동하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비행기를 이용하여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북한이 왜 저를 돕는 겁니까? 장교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성산이요. 그 진실을 만방에 밝히려는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민족적 도리 아니겠소? 기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극도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방 속 문서들이 무사한지 확인했습니다. 청나라 황제들의 친필 문서, 만주족 유전자 분석 보고서,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증거들이 모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이미 특별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중립국 영공을 경유하여 인천으로 직항합니다. 교수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저는 북한 관리에게 질문했습니다. 북한에도 간도와 백두산에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보존되어 있습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1962년 조중 변개 조약 체결 당시에도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소. 언젠가 되찾을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힘차게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백두산의 웅장한 실루엣이 희미하게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진실을 공표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를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에 오후 2시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 정보기관 요원들이 저를 환영했습니다. 석 교수님, 무사히 오셨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교수님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곧바로 공항 귀빈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석 교수님, 저희는 교수님께서 사전에 제출하신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진본, 젠번입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공표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당장 국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 이 역사적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수님, 가족분들은 안전하십니까? 가족이요? 저는 그제야 베이징에 남겨두고 온 아내와 딸을 떠올렸습니다. 가족분들에 대한 염려는 접어두십시오. 이미 저희가 보호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분들도 곧 안전하게 한국으로 오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이겠습니까? 불안했지만 지금은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4시 인천공항 기자회견장은 CNN, BBC, NHK를 포함한 전 세계 200여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제가 입장하자 일제히 플래시 세례가 터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였던 서구진입니다. 아니, 이제는 전직 교수라고 칭해야겠군요.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70년간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온 진실을 만천해 공개하고자 합니다. 백두산과 간도는 명백하고 역사적인 한국의 영토이며 중국 정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동요하며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준비된 문서들을 차례로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1712년에 작성된 강희제의 친필 조서입니다. 백두산은 조선의 성산이며 간도는 조선 영토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명한 문서 사진이 대형 스크린에 비추어졌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작동했습니다. 이것은 1909년 청나라 선통제의 섭정이었던 제펑의 일기 기록입니다. 간도는 분명 조선 땅인데 일본에게 매각하는 것이니 후세에 용서를 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저는 유전자 분석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내 2천만 명의 만주족 대다수가 고구려와 매우 깊은 혈연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민족과 극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특히 청나라를 건국한 누르하치는 고구려의 명장 영해소문의 직계 후손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중국 정부는 이미 이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본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국제감정단이 이 자리에서 직접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극도로 조심스럽게 원본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희제의 옥새가 선명하게 찍힌 문서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만약 이 문서가 조작된 것이라면 중국은 자신들의 황제가 직접 작성한 문서가 위조품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증거들을 근거로 간도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할 방침입니까? 이에 대한민국 외교부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역사적 진실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간도 지역은 국제법상 여전히 영토 분쟁 지역에 해당합니다. 기자회견이 종료된 후 저는 호텔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아내였습니다. 여보, 우리는 무사해요. 지금 홍콩에 도착했어요. 내일 서울로 갈 거예요. 정말이요? 어떻게? 중국 정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지만 만주족 공안 요원들이 비밀리에 탈출을 도와주었어요. 그들도 당신의 주장이 옳다고 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고통스러운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중국 CCTV는 긴급 뉴스를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반역자 서구진이 조작된 문서로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제가 공개한 기밀 문서를 대서특필했고 국제역사학계는 진위 검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2천만 만주족들이 일제히 봉기했습니다. 베이징, 선양, 해얼빈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우리는 고구려다, 백두산을 돌려달라, 진실을 은폐한 정부를 규탄한다 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2천만 만주족의 각성과 봉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였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한국 외교부 직원이었습니다. 교수님, 중국이 국제적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을 간첩죄와 국가기밀 유출죄로 국제형사경찰 인터폴에 수배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긴장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구진, 당장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 중국 국가안전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진실은 결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네의 가족을 생각하게. 아직은 늦지 않았다. 제 가족은 이미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급히 아내에게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중국 CCTV에서 충격적인 영상이 속보로 방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며칠 전에 녹화된 심리 전용 영상임이 밝혀졌습니다. 중국 정부의 의도적인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침내 저의 아내와 딸 윤아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만주족 공안들과 조선족 네트워크의 도움 덕분에 극적인 탈출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아빠. 공항에서 가족과 재회하는 순간 저는 벅차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우리를 도왔어요. 심지어 중국 공항 내부에서도 우리를 몰래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내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공안이 말하더군요. 자신도 사실은 만주족인데 석 교수님이 밝혀낸 진실 덕분에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았다고요. 딸 윤아도 말을 보탰습니다. 아빠, 베이징 대학교 친구들이 모두 아빠를 응원하고 있어요. 특히 만주족 친구들은 아빠를 영웅이라고 불러요. 가족과 재회한 다음 날,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내 만주족 지도층들이 대규모의 평화 집회를 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베이징 자금성 앞에서 10만 명의 만주족이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정체성을 인정하라. 중국 정부는 무력을 동원한 진압을 시도했으나 시위대의 규모가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게다가 진압부대 내부에도 만주족 출신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제대로 된 진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폭탄이 터졌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족학자 50명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서구진 교수가 공개한 문서들을 검증한 결과 모든 내용이 진실로 입증되었다. 우리는 학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이 진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 학자들의 용기 있는 선언은 중국 사회 전체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국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연단에 섰습니다. 저는 한 역사학자로서 마땅히 밝혀야 할 진실을 공개했을 뿐입니다. 이제 중국 정부도 다음의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주족은 고구려의 후손이며 백두산과 간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명확한 사실을 말입니다. 아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한족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수행한 이 위대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실의 가치는 민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딸 윤아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진실을 아는 자랑스러운 세계 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국제사회의 대중국 압박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유엔은 진실규명위원회 구성을 공식 발표했고 미국과 유럽연합 EU는 중국 정부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에 만주족 출신 장성 5명이 공개적인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족을 탄압하는 임무에 참여하지 않겠다. 만주족의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 이들의 군분의 반란은 중국군 수뇌부를 뒤흔들었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며칠 후 중국 정부는 마침내 대화 개시를 제안했습니다. 만주족 대표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이는 부분적이었으나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진실의 힘이 거대한 국가 권력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과 함께 서울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딸 윤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계속 살게 될까요? 그래, 이제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란다. 좋아요.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진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나라니까요. 저는 멀리 북쪽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백두산이 위치한 방향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그곳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기자회견 이후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결정적인 증언이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의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그는 익명을 전제로 화상 인터뷰를 통해 충격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저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입니다. 서구진 교수의 주장은 모두 사실입니다. 우리 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만주족 간부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최근에 작성된 시진핑 주석의 극비 지시문이었습니다. 만주족 2천만 명이 한국과 연대할 경우 국가 분열이라는 심각한 위기가 초래된다.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이 사태를 저지해야 한다. 이 지시문이 공개되자 국제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진실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는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극비 문서를 공개한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909년 간도협약 체결, 당시 일본 정부의 내부 문서를 공개합니다. 당시 일본 또한 간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간도는 명백히 조선의 영토이나 남만주 철도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청국에 양도한다. 이는 역사에 매우 큰 죄를 짓는 행위이다. 일본 정부는 곧바로 공식적인 사죄를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에 잘못된 결정을 인정합니다. 간도는 한국에 반드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 폭탄 선언으로 국제정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역사적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간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회부해야 합니다. 러시아 또한 이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도 관련 문서를 공개할 것입니다. 19세기 러시아 제국 역시 간도를 조선의 영토로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 내부에서 또다시 극적인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만주족 출신 군 지휘관들이
베이징으로 집결한 것입니다. 선양군구 사령관이 이들을 대표하여 발언했습니다. 우리 만주족 군인들은 더 이상 우리 동족을 탄압하는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행동할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군사 반란을 위협하는 행위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붕괴 직전에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시진핑 주석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만주족의 역사적 특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백두산 지역에 특별자치구 설치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는 부분적인 양보였지만 엄청난 진전이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매우 특별한 손님과 함께했습니다.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의 조카인 애신강라 푸시양이었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황족 가문은 대대로 이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고구려 영해소문의 후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이제 그 진실을 세계에 공개합니다. 그는 황실의 대대로 전해 내려온 족보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고구려 왕실에서 청나라 황실로 이어지는 명확한 혈통의 계보였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비록 오랜 세월 동안 분리되어 살아왔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청나라 황족 스스로가 고구려의 후손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 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법적 근거에 따라 간도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한다. 우리는 평화적인 협상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북한 또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과 남이 힘을 합하여 민족의 영토를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남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하나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만주족들의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만주족 자치공화국을 수립하라. 고구려 연방을 건설하자.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간도 문제에 대하여 한국과 협상할 준비가 완료되었다. 평화적인 해결을 간절히 희망한다. 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70년 만에 간도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정식으로 오른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협상 의사를 밝힌 이후 만주족 사회에서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베이징에 위치했던 만주족 문화센터가 고구려 문화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센터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뿌리를 숨기지 않겠다. 우리는 당당한 고구려의 후손이다. 선양 지역에서는 5천 명의 만주족 대학생들이 한국어 학습 운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들은 SNS에 인증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구려 후손입니다. 우리말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해올빈의 만주족 기업인들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중국 100대 기업 중 만주족이 소유한 10개 기업이 공동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과 전면적인 협력을 진행한다. 백두산과 간도 지역 개발에 공동으로 투자하겠다. 중국 정부가 이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통제는 불가능했습니다. 만주족 기업들이 중국 경제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놀라운 인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이자 만주족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관인재였습니다. 석 교수님, 당신 덕분에 우리는 잃어버렸던 민족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2천만 만주족은 한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중국적 제도를 허용해 주십시오.
저는 이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에 즉시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며칠 후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역사적인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30만 명의 만주족이 운집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것이다. 중국 정부는 무력 진압을 검토했으나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력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00명의 한족 지식인들이 만주족을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역사적 진실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만주족의 정체성을 존중한다. 베이징 대학교 한족 학생들도 지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만주족 친구들을 지지한다. 역사 왜곡을 당장 멈춰라. 중국 공산당 내부 또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주족 당원 5만 명이 집단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된 역사를 지지하지 않겠다. 그때 국제사법재판소 ICJ에서 중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909년 간도협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간도 영유권은 원점에서 재논의되어야 한다. 이 판결에 한국은 열광했고 중국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4번째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는 만주족 지도자들과 함께 연단에 섰습니다. 우리 2천만 만주족은 오늘 역사적인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한민족과 영원한 형제입니다. 관인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백두산에 고구려 부활 기념비를 건립할 것입니다. 남북한 동포와 중국 동포가 함께 모여 매년 제사를 올릴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주족의 대규모 저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했습니다. 리커창 전 총리 계파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화해해야 한다. 이것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결국 중국 정부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백두산 일대에 만주족 문화특별구를 설치한다. 한국과의 교류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역사적인 양보였습니다. 70년 만에 진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주족 문화특별구 설치가 공표된 후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청나라 황족 후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만에 거주하던 애신강라 가문 후손 50명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특별 귀화를 신청합니다. 우리는 고구려 왕족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이 제시한 족보는 완벽한 증거를 담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영해소문에서 누르아치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는 명확한 혈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주간의 심사를 거쳐 귀화를 허가했습니다. 청나라 황족 후손들을 환영한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존엄한 일원이다. 이 소식에 중국 내 만주족들은 열광했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 고구려의 후손으로 당당히 인정받고 싶다. 그때 또 다른 황족 후손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던 푸준이었습니다. 그는 청나라 황실의 극비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1924년 푸이 황제가 자금성을 떠나면서 은밀히 숨겨둔 문서였습니다.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만주족은 매년 비밀스러운 절차를 통해 백두산에서 고구려 선조들에게 제사를 올렸다. 중국 한족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극비로 진행했다. 심지어 관련 사진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청나라 황족들이 고구려의 전통 복장을 착용하고 백두산에서 제사를 봉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푸주는 또 다른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만주어 자체는 고구려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많은 단어가 고대 한국어와 놀랍도록 동일합니다. 언어학자들이 이를 검증한 결과 실제로 수많은 언어적 유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 내 만주족들은 한국식 이름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영화배우 진아는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제 김영진잉입니다. 제 조상이 고구려의 김씨였습니다. 대기업 회장인 왕시현 또한 발표했습니다. 우리 왕양 가문은 이제 왕씨로 회귀합니다. 고구려 왕족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를 저지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름 되찾는 것까지 막는가? 이는 명백한 인권 탄압이다.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이던 푸신이 공식적으로 사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고상원 가오샹yuan이다. 중국 정부를 떠나 백두산에 고구려 역사관을 건립하겠다. 그는 5억 달러에 달하는 사재를 털어 백두산 중국 쪽의 거대한 박물관 건설을 착수했습니다. 기공식에는 10만 명의 만주족이 운집했습니다. 고상원은 연설했습니다. 이곳에 우리의 진정한 역사를 상세히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민족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또한 초청받아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갈라졌던 형제가 다시 해후하는 날입니다. 군중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한민국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땅에서 한국의 국가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백두산 고구려 역사관 기공식 이후 국제사회의 압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먼저 유엔 인권위원회가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조사단장은 공식 발표를 통해 중국의 역사 왜곡 행위는 문화적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또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고구려 유적 천여 개를 의도적으로 파괴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다. 중국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 의회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간도는 명백히 한국의 영토이다. 미국은 한국의 영토 회복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유럽연합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역사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중국은 진실을 인정하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내부에 극적인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건강상의 문제로 권력에서 물러나고 옹원파 지도부가 정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새 지도부는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 진실을 존중한다. 만주족과 조선족의 정체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적인 협상이 개시되었습니다.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음에 2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간도 지역 주민 투표를 즉각 실시할 것. 둘째, 백두산을 남북한 공동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 중국 지도부는 심도 있는 고민 끝에 이를 수용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백두산 공동관리부터 시작합시다. 그해 8월 15일 광복절에 역사적인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남북한 대표가 감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들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백두산은 동아시아 평화의 상징이다. 공동 관리를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간다. 저 또한 그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감격에 찬 순간이었습니다. 북한 대표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석 교수 동지 덕분에 우리 민족의 성산을 되찾았소. 진심으로 감사하오. 한국 대통령 또한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교수님께서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백두산 정상에는 거대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고구려에서 현재까지 우리는 하나다. 간도 지역에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글 간판이 즐비하게 들어섰고 한국 문화가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만주족 청년들은 선양에 새롭게 설립된 고구려 문화대학에서 한국어와 역사를 집중적으로 학습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중국의 정치체제에서 나타났습니다. 만주족의 자치요구가 다른 소수민족들에게도 빠르게 확산된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연방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다양한 민족이 새로운 국가 구호가 되었습니다. 각 자치구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는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로 임용되어 새로운 학문적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연구소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고구려, 만주, 그리고 한민족의 역사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학자 200명이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매년 여름에는 백두산 천지에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고구려 문명의 재발견이었고 50개국에서 1000명의 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딸 유나는 이제 자랑스러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학자가 되고 싶어요. 특히 우리 만주족의 역사를 올바르게 연구하고 싶어요. 딸은 이미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중국어, 한국어, 영어, 그리고 만주어까지 4개 국어를 구사하는 국제적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제 아내는 서울에 만주족 여성문화센터를 개설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해온 만주족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돕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도 이 나라의 당당한 일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자 고구려의 후예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등록된 여성은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한국어 교육을 받고 직업 훈련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올해 9월 첫째 주, 백두산에서 역사적인 대형 행사가 열렸습니다. 민족화해 대제였습니다. 남북한에서 각각 10만 명, 중국 조선족 10만 명, 만주족 10만 명이 집결했습니다. 총 40만 명의 인파가 백두산에 운집한 것입니다. 행사는 3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고구려 시대의 역사를 재현하는 행사였습니다. 광개토대왕 시대의 군사 퍼레이드가 웅장하게 재현되었습니다. 만주족과 한국인이 함께 고구려 갑옷을 착용하고 행진했습니다. 둘째 날은 다채로운 문화 축제였습니다. 남북한 예술단의 공연과 더불어 만주족의 전통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만주족의 전통음악이 한국 전통음악과 매우 흡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셋째 날, 백두산 천지에서 역사적인 최종 선언이 있었습니다. 남북한 대표와 중국 만주족 대표가 함께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백두산 천지에서 엄숙히 선언한다. 비록 국경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우리는 하나의 핏줄이다. 고구려의 후예로서 우리는 영원한 형제이다. 선언이 마무리되자 40만 군중이 일제히 우리는 하나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함성은 백두산 전체에 메아리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000년 만에 이루어진 민족 대화합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아주 작은 진실 하나를 밝히는 용기를 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미미했던 작은 불씨가 이제 거대한 변화의 횃불로 타올랐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는 오직 진실을 간절히 염원했던 모든 이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취한 것은 단순한 화해를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역사를 되찾았고 뿔뿔이 흩어졌던 민족의 동포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이 순간은 새로운 역사의 서막입니다. 언젠가는 이 백두산 정상에서 완전한 통일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로 통합되고 대륙에 거주하는 동포들과도 하나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폭풍과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백두산 정상에서는 거대한 횃불이 장엄하게 타올랐습니다. 영원한 화합의 불꽃이라고 명명된 이 횃불은 이제 매년 9월 첫째 주에 정기적으로 점화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천지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이토록 거대한 변혁을 창조해냈다고. 하지만 이는 역사의 종결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정한 민족 통일과 화해를 위해서는 아직도 헤쳐나가야 할 길이 멀리 남아 있습니다. 간도 지역의 완전한 주권 회복, 남북 통일의 실현,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건설, 이 모든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꾸준히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진실을 수호하고 역사를 바르게 세우는 노력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만주족 교수가 목숨을 걸고 세상에 밝혀낸 백두산과 간도 영유권의 진실, 그리고 2천만 만주족이 스스로 고구려의 후예임을 역사적으로 선언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한 개인의 양심과 용기가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지 목도하셨을 것입니다. 현재도 중국 땅에는 자신이 한민족 혈통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가 그들에게까지 반드시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역사적 탐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실의 메시지를 최대한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아직도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중국 내 동포들에게 이 역사의 진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백두산 정상에서 우리 모두가 민족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도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다음번에도 숨겨진 역사에 더욱 깊고 새로운 진실을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